맞습니다. 네. 괜찮아요. 예, 이걸로 할게요, 제가.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한번, 아까 경제를 지금 계속 같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보이시나요? 예. 자, 경제를 보면은, 자, 현대차가 4년간 81조 원 투자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정부에 약속을 했고, 삼성전자 편집 반도체 15조 원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LG가 마곡 융복하단지 4조 원, 그 다음에 뭐 효성 전북 탄소밸리에 1조 원 투자하겠다고 했고, 진위 개수가 소득분배 불평균 지수인데 역대 최저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것도 반대로 됐죠. 다 전부 다 그럼요. 다 뒤집어. 해외에 다 투자를 약속하고 있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맞습니다. 예, 국내에서 뭐를 하겠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말은 뭐 그렇다겠죠. 뭐 군산에 어쩌고 저쩌고 뭐 예. 맞아요.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 김영란법 시행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해서 불만을 다 받아 두드려 맞고 언론에 대해서 기득권들은 다 두드려 맞았어요.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아무도 정치권에서 눈치 보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안 달랬는데 박 대통령이 여기까지 해냈죠. 결국에 이 김영란법 지금 청탁금지법이죠. 네. 이 김영란법 위반해서 유죄받는 쪽이 어느 쪽에 속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 좌파들입니다. 좌파들이죠. 네, 다 좌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거 할 때도 이 오빠가 그 어젠다를 가져오질 못했어요. 맞아요. 마치 김영란법 규제 대상이 다 우파에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렇게 씌우기를 하는데도 그냥 하고서는 우파분들이 이런 거 잘 지켜요 또. 잘 지키죠. 네. 뭐 금액 얼마 안 돼하고 우파분들은 딱 그 밑으로 선물하고 좌파들이 그냥 좌파들은 뭐 표면으로 이거 주고 얻어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더 줘 이러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정말 공무원들한테는 컸고 좌파들하고 그 민주당 쪽하고 언론이 다 때리다고 막 뭐랬던 게 공무원 연금 개혁을 40년 만에 처음으로 해낸 분이 박근혜 대통령. 엄청난 일이죠.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탄핵할 때도 그냥 공무원들이 가만 잘 됐다 이런 게 공무원 연금 개혁했다고. 그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당시에 입 다물고 있었던 김무성 계열, 그럼요. 유승민, 다들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지도자 리더라고 하는 것은 욕을 먹어도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인기어만 할 수 없죠. 사실은 표는 뭐 그냥 깎아먹는 뭐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숫자상으로 뻔히 보여지는 이런 것들인데도 그때 당시에 그때가 딱 유승민이 원내대표로서 이제 국회에서 헛소리 할 때네요. 그렇습니다. 초기에 박 대통령 초기에 김무성이가 당대표 할 때 코레일 파업이라든지 진짜 노조랑 다 제거하고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김무성이가 막 타협해주고 있어요. 지가 막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표만 얻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또 서늘하게 만들고 공무원을 적으로 돌린 게 뭐냐면 나태해진 공무원들 성과평가에서 퇴출시키겠다.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한꺼번에 이걸 몇십 년 할 거를 다 해버리니까 전부 기득권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313개 모든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를 박근혜 대통령 때 도입을 했고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지방 공기업에 이게 있었어요. 직원 유가족 특별 채용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시켜서 일자리 세습을 끊어냈다.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들 얼마나 박 대통령이 싫었겠어요. 기득권들을 하나하나 다 없어요. 원전 비리를 척결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구속시키고 몇천억대 막 사건들 다 잡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랬더니 원전을 없애버렸죠.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방산 비리하고 포스코 비리도 그때 막 조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원 외교까지는 MB 때 좋았는데 그 주변에 콩고무 먹으려는 비리 저지른 놈들을 수사해가지고 조졌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큰 겁니다. 코리아일이 115년 만에 철도가 생긴 지 115년 만에 최초 흑자 전환이 박근혜 대통령. 최연의 사장 그때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코레일이 115년 만에 흑자 전환했는데 지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냐면 흑자 전환을 한 게 있습니다. 코레일 지금 적자인데 한국전력 아시죠? 네. 한국전력이 지금 누적 적자가 120조가 넘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권 때만이에요. 올해 지금 이번에 적자가 4조 4천억이라는데 분기 적자인가? 그래서
지금 계속 원자력을 없애고 하니까 다른 에너지를 사오고 비싸게 태양광으로 가정집마다 에너지를 전력을 사오고 하니까 단가가 2배, 3배 올라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기 요금을 못 올리죠. 예. 못 올리는 걸 갖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예. 내 임기 중에는 전기 요금 못 올린다. 그 자랑이 아닙니다. 세금을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럼요. 세금 관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뭔지 아세요? 이 바로 5년 전에 한국전력 흑자가 전환됐어요. 박 대통령 때는 한국전력이 흑자인데 지금 한국전력이 누적 120조, 130조 나니까 적자가. 그 다음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가 있는데 증세 없는 복지를 구현해냈어요. 비용을 아끼면서. 막 공무원부터 해서 막 낭비되는 것도 다 바꾸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는 걸 아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맞다라고 구현을 해냈고요. 지하경제, 여러분, 지하경제 양성화로 부정부패 척결했고 재정을 많이 확충을 했다. 비용을 아꼈다. 그리고 해외 불법 페이퍼 컴퍼니 그때 뉴스 막 났던 거 대기업들 다 조져가지고 그 들쳤던 페이퍼 컴퍼니 CJ 하면서 몇 개 대기업 자금 환수하고 몰수했어요. 형사처벌하고. 지금 김도균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다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민을 사랑하신 분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다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과 과가 있다면 공이 압도적이라는 그러니까 공이 압도적이라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과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됐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더더욱 우리가 발전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공은 덮어두고 약간의 과를 침소봉대하는 거죠. 침소봉대해서 그렇죠.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처럼 공격을 하는 게 바로 좌파의 수법이고 그 좌파만 욕할 수 없는 게 이 공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재인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숟가락 얹고 광 내고 이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노력하는 작업이 부족한 겁니다. 맞습니다. 부족했던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한 일이 많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 그 장래, 국가의 미래나 아니면 국가의 영속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파가 그 가치를 제대로 설파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설파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점을 비판받아야죠. 그리고 요즘 입보수들하고 나이든 거짓 보수 우파들 포함해서 박정권 때 콩고물을 빨던 놈들이 지금은 박정권에 다 빠져나와가지고 박정권 비판하고 욕하는 놈들이 짓때 보면 진짜 별로 한 거 없고 말씀하신 대로 우파 업적을 알리는 것보다는 해먹다가 잡혀 들어가더니 잘리고 툴툴거리고 그걸로 박 대통령 욕하고 이런 놈들도 있어요 지금. 네. 아니 지금 대선 후보들 공약을 보면은 우리가 명확해지죠. 대선 후보들이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은 그 전 정권도 좋습니다. 해놓은 것들을 자기가 다시 하겠다고만 얘기를 해도 그럼요. 당선돼야 마땅한 겁니다. 무슨 새로운 걸로 원상회복만 시켜도 돼. 홍준표 네임 달고 윤석열 이름 달고 해가지고서는 윤석열 사회복지정책 이런 거 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국가에 도움되는 일들을 해온 것이 우파 정권이었고요. 우파에서 해놓은 일을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게 70% 이상 지금 다 망가놨더랬단 말이에요. 네. 어떤 일로 하고 중단시키고 이거 회복만 임기 내에 복구만 시켜도 대단하게 박수 받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탄핵에 많은 가해이 됐는데 강남 좌파들이요 고액 체납 세금을 안 내고 막 짜잘한 것들 안 내고 강남에서 잘 사는 놈들이 있죠. 그런 놈들이 좌파리 많답니다. 자유를 위해서 세금 내는 것도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놈들이 많은데 이게 5,000명이나 되는 고액 상습 체납자한테 강남 좌파들한테 1조 4천억 원 세금을 징수했어요. 그러니까 강남 좌파들이 박 대통령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요. 실제 이 세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불만이 사실은 좀 대단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사실은 시작했죠. 이명박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 증세가 없지만 세정을 법대로 집행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세는 법률주의. 그럼요. 또 세정 또한 법률에 따라서 그럼요. 근거되어야 됩니다. 네. 지키지 못하는 법률이 있다면 지키게끔 하는 것이 맞는 맞습니다. 것이고요. 그 부분이 투명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발전하는 국가상이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또 그걸 잘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김도겸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인데, 누군가가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잘못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물론 그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비판을 하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좌파들은 그 틈새를 항상 파고드는 거죠. 그 긍정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이 부정적인 효과만 한두 개 사례를 보거나 예, 부정적인 효과만을 부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영업자 다 죽었다 뭐 이런 예. 이렇게 세금 납부나 이런 걸로 해서 강남 좌파들이요 죽지 않았어요. 투투거리만 했고 차 뺏기고 집에 있던 금두꺼비 뺏기니까 시발 욕만 했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재인은요. 우리는 뭐 자영업자를 위합니다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투신 자살하고 음독 자살하고 지금 가게 잘 운영하시던 일식집 여사장님 그렇게 마지막까지 아파트를 팔면서 직원도 월급 주던 그분까지 돌아가셨어요. 참. 문재인은 지금 자영업자들 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요, 이거도 사실은 십몇 년간 못 하던 겁니다. 담배값을 인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담배 피는 분들이 막 탄핵돼도 된다고 해서 막 이렇게까지 불만을 가졌던. 맞아요. 그때 그랬죠. 국민 건강을 위한 금년 정책인데.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좀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흡연을 해서 당사자였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그때 이제 그 담배값을 올렸지 않습니까? 담배값을 올렸는데 그때 올린 담배값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금연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맞습니다. 담배값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때 금연 캠프에 들어가서 사실 담배를 끊었었습니다. 제가 다시 우파 활동하기 전까지 제가 끊었었는데 금연 캠프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강남 성모병원 거기서 금연 캠프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다 먹고 재워줘요. 와, 그게 지원이 다. 그러면서 격리를 완전히 시키는 거죠. 실제로 금연 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이 그냥 다 세금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인 거지. 그때는 실제로 금연을 위해서 아니면은 뭐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 이런 것들 마련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하시다가 못다한 것들 또 그렇게 추진하고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이러다가 YS, DJ 하면서 포퓰리즘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내 임기 중에 다 해보겠다는 노력 때문에 사실은 정말 덤탱이 공격을 다 받으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게다가 스케일링 있잖아요. 스케일링 국민건강보험 해가지고 비용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초연금 20만 원으로 인상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고 행복주택을 문재인이 한 게 아니고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한 거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직원들이 지금 써먹고 있어요. 행복주택, 보금자리, 신혼부부. 그리고 독립후공자 유건 후손 지원금요. 52만 원인가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180만 원 바꿨어요. 근데도 뭐 친일 어쩌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안중근 기념관에 강복군 기념비를 설립했고 6.25 여성의용병 65년 만에 국가유공자를 지정했습니다. 여성들은 참여한 것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를 그전까지 안 해줬거든요. 근데 박 대통령이 그때 다 찾아서 해라 해가지고 여성들 중에서도 의용병, 간호병 그 다음에 스파이도 가졌어요. 가서 여자니까 의심 안 받으니까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현장 전쟁터 앞에 가서 정보 수집하고 와서 된다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실은 문재인이 한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한 게 정치인 재벌 특권층 사면 금지. 이건 박근혜 대통령인데 여기서 재벌하고 정치인들한테 불만을 가진 거죠. 왜 주기적으로 사면을 계속 해줬는데 맨 밑에까지는 박 대통령부터 사면을 안 해주니까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동국재간그룹 뭐 문제있어가 구속시키고 뭐 이런 그룹 회장들은 호불호가 있죠. 그죠? 쭉 여기 말비리 구속시켰어요. 그리고 좌편향 역사교과서 그나마 교학사 그때 뭐 국정교과서로 이제 했는데 그걸 따라서 남았던 게 교학사인데 그거 하나도 나중에는 좌파들 공격 초토화를 받아서 초토화됐죠. 사라졌고 진짜 초토화됐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최초로 정교조 법의 노조화를 단행했고 30년간 교육 황폐화시킨 걸 박근혜 대통령님이 법의 노조로 만들어 정교조로 완전히 다
불법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걸 다시 슬슬 살려주고 있고요. 그죠? 슬슬 살려준 정도가 아니라 이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민주노총은 분산시키기 위해서 산별노조화를 진행을 시킨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고 민변 변호사들을 많이 처벌했대요. 변호사이면서 이렇게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좌파들하고 막 이래 하면서 그 법 위반을 하는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 민변 변호사를 처벌했다고. 그 다음에 체육계, 협회 이런데 선수들 관련해서 비리, 감독들 비리 이런 거 척결했고, 그 다음에 이거 웃긴다. 7년간 방치해뒀던 조이팔 4조 원에서 8조 원 역대 최고의 제2의 주수도 다음으로 조이팔 다단계 사기 사건을 경찰이 커넥스 된 걸 수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폭력 시위한 민노총 한상경 위원장 구속시켰고, 그 다음에 성범죄 처벌법 개정을 해서 성범죄를 더욱 강력 처벌하게 만든 것도 박근혜 대통령 때였고, 그 다음에 장기결석 실종 아동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 처음 했어요. 장기결석 아동을 전수조사하다 보니까 부모가 죽인 애들, 죽이고 숨겨놓은 애들, 학대하고 학교 안 보낸 애들, 이런 걸 잡아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이 우리나라 국민들 주위의 일을 좋아하는 애국자분들, 외국인 불신 건물을 처음으로 실시했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에서 불신 건물을 처음 실시했고, 외국인들 중에서 불법 체류자들 포함해서 전월세 세입자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걸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했고, 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비자 심사를 기준을 강화했고, 출입국 관리 엄격하게 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정과 유무 서류 제출 검증하고, 문제 있으면 못 들어오고 못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고전화 119하고 112하고 119를 통합했는데 이게 다시 지금 개판이 좀 됐고, 15년 만에 테러 방지법을 처리해서 통과시켰어요. 네. 테러 방지법도 할 말 많죠. 그때 대통령 중에서 공약 이행률이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 아무도 못 따라가요. 최고. 공약 이행률이 비교가 안 되게 제일 높대요. 그리고 문재인은 그냥 꼴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발 맞습니다. 너의 공약은 실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